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보플라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보플라틴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네오플라틴, 또 카보티놀, 화이자 카보플라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의 허가 적응증, 국내 허가 적응증에 따르면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소세포 폐암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유방암에도 많이 쓰이고요. 또 비호지킨 인품종에서도 많이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적응증만큼 용법 용량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약처 허가에는 한 회에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400을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제 투여하는 용법 용량을 살펴보면 난소암에서 1차로 쓴다 하면은 3주 간격으로 파클리탁스가 병용해서 카보플라틴을 3주에 한 번 5에서 6 AUC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요. 또 비호지킨 림프종에 떠서 아이스라고 하는 항암을 할 때는 이포스파마이드, 에토포시드와 함께 카보플라틴의 2일차에만 하루 한 번 5AUC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카보플라틴의 박스형 경고문으로는 첫 번째로는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잘 아시는 이제 면역력과 관련된 백혈구, 지혈하고 관련된 혈소판, 또 산소 운반을 해주는 적혈구가 감소할 수 있고요. 용량에 의존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토. 우리가 메스꺼움이 있고 구토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예 토를 하는 거를 말을 하죠. 구토는 굉장히 빈번한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 있고요. 구토를 수반하지 않은 그냥 메스꺼움만 있는 건 한 25%고 토를 하는 건 50%까지 관찰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메스꺼움 구토는 대개 항암하고 24시간 이내에 거의 사라지고 이 카보플라틴에 의한 메스꺼움 구토는 구토 예방약 투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기록이 돼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은 이 특히 카보플라틴을 맞으면 맞을수록 발현율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문에 따르면 이 백금제제, 이 카보플라틴이 속한 백금제제의 투여 횟수가 8회를 넘어가면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헌에 따라서는 뭐 6회차 이후에 흔하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초반에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되지만 이 약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증상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입이나 그 혀 같은 게 뭐 파랗게 변한다거나 숨이 차다. 뭐 가슴이 답답하다.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다. 기관지가 경련이 돼서 마찬가지로 숨이 차다. 가렵고 빨개지고 붉어지고 이런 것들 피부하고 관련해서 또 증상을 꼭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식약처 자료에는 모든 부작용이 기술이 돼 있고 빈도가 써져 있지는 않아서 저는 외국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보플라틴의 허가사항, 국외 허가사항에 따르면 카보플라틴과 시클로포스파미드를 병용했을 때 빈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50% 이상 나타난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호중구가 200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가 97%, 백혈구가 400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가 98%, 또 빈혈 수치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91%나 보고가 돼 있네요. 그래서 골수 억제가 굉장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스꺼움 구토도 93%, 또 구토도 84%, 또 메스꺼움 구토를 제외한 소화기계 이상도 50%, 마그네슘 감소, 탈모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나타난 이상 반응도 이제 혈소판 감소증, 수혈, 또 중추신경계 독성도 제시가 되는데요. 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면 이제 근력이 떨어진다거나 운동 조절이 장애가 있다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증, 무력증도 이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골수 억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할 거고요.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염려하시지 마시고,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혈구하고 관련해서 집에서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혈소판하고 관련해서는 혈소판이 지혈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꼭 피해 주시고, 또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네요. 적혈구 많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늘어질 수 있겠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메스꺼움 구토. 이 카보플라틴은 항암제 중에 메스꺼움 구토 순번으로 매겨본다면 중간 이상은 돼요. 또 용량에 따라서는 많이 메스꺼운 항암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카보플라틴 맞기 전에 구토 예방약을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이게 알약으로 나오기도 하고 주사약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구토 예방약 나오면 잘 투여하기, 그리고 대개는 이제 구토감이 조금 있다 하면은 상비약을 주시기도 해요. 메스꺼울 때 드세요 하는 약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증상 있을 때 참지 말고 약 복용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과민 반응,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카보플라틴에 의한 과민 반응은 초반보다는 이제 6회차 혹은 8회차가 넘어가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고, 또 증상으로 따지면 뭐 숨이 차다, 답답하다부터 가렵다, 뭐 피부가 빨개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증상 있을 때 선생님한테 빨리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과민 반응이 잘 알려진 항암제긴 하지만 딱 예방약 투여가 권고되진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 증상 잘 확인하고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탈모. 탈모는 아까 앞선 자료에서 50% 확률이라고 보였는데요. 탈모 예방법은 특별하게 없어요. 예방약도 없고요. 이게 미국에는 쿨링캡이라고 해서 머리를 차갑게 하면 이제 두피로 가는 혈액도 줄고 항암제 양도 줄어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가운 모자 같은 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허가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빠르면 항암제 맞고 1, 2주 차에 나타나고요. 늦어도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되네요. 항암 끝나고 1에서 6개월 지나서 다시 회복되고, 이때 다시 나는 머리카락은 색감과 질감이 이전과 크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직모였는데 곱슬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검은 머리였는데 흰머리도 나기도 하고 밝은 머리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탈모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화기계 이상, 뭐 소화가 안 된다던가, 뭐 배가 답답하다던가, 또 중추신경계 독성, 뭐 근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게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 같다, 말이 어눌해지는 것 같다, 통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증상 있을 때 꼭 참지 마시고 선생님 뵐 때마다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치료약이라던가 완화약 혹은 약물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주실 거니까 염려 마시고 꼭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